그분은 제 의대 동기였습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빠뜨리지 않고 받던 54세 내과 전문의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등이 아프다며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마 디스크인 것 같은데 물리치료 받으면 되겠지? 그때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의사인 그가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3개월 후 그는 췌장암 사기 진단을 받았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의 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몇 달 전부터 이상했어요. 평소 좋아하던 고기 냄새를 맡기만 해도 얼굴을 찡그렸거든요. 그리고 새벽에 자주 깨서 배를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스트레스려니 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42년간 소아기내과 전문의로 일해온 김태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제 동기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췌장암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십니까?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진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췌장도 분명히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채지 못할 뿐이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췌장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매년 6,000명을 넘어섭니다. 5년 생존율은 고작 13%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암들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입니다. 위암이 77%, 대장암이 76%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조기에 발견만 된다면 췌장암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의학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생생한 정보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췌장이 보내는 미묘한 전조 증상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가족, 친구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췌장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나 간의 위치는 대충 알고 있지만 췌장의 위치는 잘 모르시죠? 췌장은 위, 뒤쪽, 등에 가까운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나나처럼 길쭉한 모양으로 머리, 몸통, 꼬리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길이는 약 15cm 정도이고 무게는 80g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췌장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합니다. 첫 번째는 소화효소를 만들어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일이고 두 번째는 인슐린과 글루카곤 같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관이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췌장의 위치가 문제입니다. 다른 장기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 간, 십이지장, 비장 등에 가려져 있어서 작은 변화는 쉽게 알아채기 어려워요. 게다가 췌장 주변에는 중요한 혈관들과 신경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어서 암이 조금만 커져도 주변 조직으로 쉽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췌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설명할 수 없는 등 통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등이 아프면 단순히 근육통이나 디스크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췌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등 통증은 일반적인 허리 통증과는 조금 다릅니다. 췌장암으로 인한 등 통증은 주로 명치와 등 사이, 그러니까 가슴뼈 아래쪽에서 등뼈 사이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이 통증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점점 심해지는 특징이 있어요. 특히 밤에 누워있을 때 더 심해지고 몸을 앞으로 구부리면 조금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이순옥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등이 아프다며 정형외과, 신경외과를 전전했습니다. MRI도 찍어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딸이 소아기내과 진료를 권했고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초기 단계여서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죠.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딸이 아니었다면 계속 등 때문에 고생만 했을 거예요. 소아기내과에서 검사 받는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등 통증이 지속된다면, 특히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소아기내과 전문의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급격한 체중 감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살이 빠진다고 생각하시는데 의도하지 않은 급격한 체중 감소는 분명히 몸에서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효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충분히 먹어도 영양분이 흡수되지 않아 체중이 감소하게 되죠. 특히 3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10% 이상이 빠졌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던 분이 54kg 이하로 떨어졌다면 반드시 정밀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이런 체중 감소는 보통 식욕 부진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평소 70kg 정도 되셨는데
4개월 만에 60kg까지 떨어지셨어요. 가족들이 걱정해서 여러 과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아기내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췌장 꼬리 부분에 작은 종양이 발견되었죠.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냥 나이 들어서 식욕이 없어지나 보다 했는데 이게 병 때문이었다니 놀랐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는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화불량과 복부 불편감입니다. 췌장은 소화효소를 만드는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 기능에 장애가 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한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일반적인 소화불량과 다른 점은 이런 증상이 계속 반복되고 소화제를 먹어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변의 색깔이나 모양이 변하기도 합니다. 기름진 변이 나오거나 변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이는 지방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58세 정미경 씨는 6개월 동안 식사 후마다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을 의심해서 위내시경도 받아보고 위장약도 복용했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아기내과에서 췌장 검사를 받은 결과 만성 췌장염 초기 단계로 진단되었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 증상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미경 씨는 위만 검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췌장도 소화와 관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속적인 소화불량은 단순히 위장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췌장 검사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호는 새로 생긴 당뇨병입니다. 50세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겼다면 특히 가족력이 없는데도 당뇨가 발생했다면 췌장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췌장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혈당 조절에 장애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췌장암 환자의 약 80%에서 당뇨병이나 혈당 이상이 발견됩니다. 기존에 당뇨병이 있던 분들도 갑자기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거나 인슐린 필요량이 급격히 늘어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56세 김영호 씨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어요.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없어서 의아해하던 중 담당 의사가 췌장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에 작은 이상이 발견되었고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죠. 김영호 씨는 갑자기 생긴 당뇨가 췌장 때문일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그냥 당뇨약만 먹고 지냈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0세 이후 새로 발생한 당뇨병은 반드시 췌장 검사를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황달입니다. 황달은 피부나 눈의 흰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인데 췌장 머리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췌장 머리 부분은 담관과 매우 가까이 있어서 이 부위에 종양이 생기면 담관이 막혀서 황달이 발생할 수 있어요. 황달이 생기면 소변색이 진해지고 대변색이 옅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온몸이 가려울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황달은 비교적 늦게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전주에 사시는 69세 조순자 할머니는 어느 날 가족들이 할머니의 눈이 노래졌다고 지적했어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소변색도 진해지고 온몸이 가려워져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수술이 가능한 단계였어요. 할머니는 가족이 아니었다면 그냥 넘어갔을 뻔했어요. 황달이 이렇게 심각한 신호인 줄 몰랐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황달은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신호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췌장암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서 이런 증상들로 병원에 오신 분들의 대부분은 췌장암이 아닌 다른 질환이었습니다. 췌장염이나 담석, 위장질환 등이 훨씬 많았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조기에 검사를 받으면 설령 췌장암이 발견되더라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췌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부 초음파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검사로 췌장의 전체적인 모양과 크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췌장은 위치상 다른 장기들에 가려져 있어서 초음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CT 검사입니다. 조영제를 사용한 복부 CT는 췌장의 세부적인 구조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췌장암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검사 중 하나예요. 종양의 크기, 위치, 주변 혈관과의 관계 등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MRI 검사입니다. CT보다 더 정밀한 영상을 얻을 수 있고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히 MRCP라는 특수한 MRI 검사는 췌관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췌장 질환 진단에 매우 유용합니다. 네 번째는 내시경 초음파 검사입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나 십이지장 안에서 직접 췌장을 관찰하는 검사예요. 일반 초음파보다 훨씬 정밀하게 췌장을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직 검사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혈액 검사입니다. CA19-9, CEA 같은 종양 표지자를 검사하면 췌장암의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수치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췌장암은 아니고 정상이라고 해서 췌장암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검진은 언제,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일반적으로 50세 이후부터는 1에서 2년마다 정기적인 복부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더 정밀한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첫째, 가족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가족 중에 췌장암 환자가 있다면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이런 경우 40세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시는 것이 좋아요. 둘째,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만성 췌장염은 췌장암의 위험 요소 중 하나이므로 정기적인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당뇨병이 있는 경우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 새로 발생한 당뇨병이나 기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된 경우에는 반드시 췌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넷째, 흡연자나 과음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담배와 술은 모두 췌장암의 위험 요소이므로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췌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발생 위험이 2배에서 3배 높습니다. 금연을 하시면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도가 감소하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둘째, 적절한 음주입니다. 과도한 음주는 만성 췌장염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췌장암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내로 제한하시거나 아예 금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균형 잡힌 식단입니다. 기름진 음식, 가공육,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세요. 특히 브로콜리,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췌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적절한 체중 유지입니다. 비만은 췌장암의 위험 요소 중 하나예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당뇨병 관리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시다면 혈당을 잘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췌장 상태도 확인하세요. 부산에 사시는 55세 신철수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경계성 당뇨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 후로 식단 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10kg 감량하시고 금연도 하셨습니다. 최근 검사에서는 당뇨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췌장 상태도 매우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신철수 씨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건강해진 지금을 보면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하니까 기분이 좋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췌장암은 분명히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해요. 실제로 1기에 발견된 췌장암의 5년 생존율은 70% 이상입니다. 2기라도 50% 이상의 생존율을 보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3기나 4기에서야 발견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께 두려워하지 말고 정확히 알고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고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해서 완치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이정수 씨는 가벼운 등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다가 초기 췌장암을 발견하고 수술로 완치되셨어요. 지금은 5년이 지났지만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대전에 사시는 62세 박순희 씨는 체중 감소와 소화 불량으로 검사를 받으셨다가 췌장 낭종을 발견하고 제거하셨습니다. 다행히 암으로 발전하기 전 단계여서 간단한 시술로 해결할 수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고 적절한 시기에 검사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자식들 뒷바라지에만 신경 쓰시느라 정작 본인의 건강은 소홀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제 동기였던 그 의사 선생님도 마지막까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진짜 미안한 일은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 가족들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본인의 몸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작은 변화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정기적인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런 정보를 알려주세요. 췌장암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조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혹시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등 통증, 체중 감소, 소화불량, 새로 생긴 당뇨, 황달 이 5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